네, 저는요, 사실 애터미를 하기 전부터 항상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서 좋은 직장을 가지면 당연히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성실하게 살았고 열심히 공부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전직이 수학 교사였어요. 그리고 저는 또 성실하고 똑똑한 남편을 만나서 대학병원에 다니고 있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름 친구들 중에서는 잘 사는 편이었어요. 수입이 많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잘 살아지지는 않더라고요. 신랑이랑 처음에 둘이서 살 때는 이렇게 살다 보면 잘 살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아이를 낳고 이제 점점 살아가면서 이상하네, 왜 잘 살아지지 않지? 언제 대출금을 다 갚을 수 있을까? 그런데 신랑이 아이를 하나 더 낳재요. 아이를 한 명 낳고서도 되게 쪼들렸었거든요. 근데 아이를 한 명 더 낳고 내가 계속 아이를 키우면서 신랑 월급으로 생활했을 때 우리가 아파트 대출금도 다 갚고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 저희는 생활하는데 딱 맞았거든요. 수입이 가끔 모자랄 때도 있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딱 맞아. 부모님도 아무 문제 없고 경조사도 없어야 되고 우리 집에도 아무 문제 없어야 되고 항상 건강해야 되고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무슨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니까 매달 50만 원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고 70만 원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고, 그렇게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이러다가 나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찾아봅니다. 다른 직업을. 지금 직업으로는 미래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월급쟁이 중에 괜찮은 직업이 없을까를 찾아봤는데, 이미 월급쟁이 중에 저희 신랑과 저희 직장은요, 상위 4% 안에 드는 월급쟁이 직장이었어요. 그래서 더 나은 직장이 없고 더 나은 직장이 있으면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사업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업을 하려면 뭐가 들어요? 돈이 들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돈이 없었고요. 만약에 투자했을 때 100% 성공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돈을 끌어 모아서라도 투자했겠죠. 그런데 그럴 만한 사업이 없었어요. 저하고 저희 신랑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사업이 뭐 빵집, 분식집, 커피숍, 노래방, 호프집, 이미 다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렇다 할 만한 아이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업할 팔자도 아닌가 보다. 그러면 재능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근데 재능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었다면 진작에 성공했겠죠. 그때 이미 제 나이가 30이었는데 그래서 재능으로 할 만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뭐 운동선수를 해볼까, 책을 써볼까, 연예인을 해볼까, 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어쨌든 이렇게 모든 걸 다 알아보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수입을 늘릴 수가 없겠네? 근데 잘 살고는 싶은 거예요. 수입을 늘릴 수 없는데 잘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출을 줄여야죠. 그쵸?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이미 다 찾아봤어. 근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출을 줄이자라는 생각으로 서울을 뜨기로 마음먹었어요. 제가 원래 서울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방으로 이사 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부모님한테 들으니까 제가 참 천운이었던 게 뭐냐면, 저희 엄마가 애터미를 하고 계셨었어요. 사실 그 전에도 엄마가 저한테 애터미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눈만 마주치면 애터미를 얘기하고, 뭐 몸만 좀 안 좋다 그러면 해모임 안 먹어서 그렇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전 진짜 지긋지긋했어요. 애터미 너무 싫었거든요. 엄마, 저희 이러해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대구로 이사 가서 새롭게 생활해 보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욕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야, 내가 3년 동안 애터미 알아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도 내 말을 못 알아듣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그때 당시 저희 엄마가 국장님이셨어요. 3년 동안 저한테 애터미 얘기를 계속 했는데 제 귀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억을 벌어도 나는 애터미를 안 하니까 엄마는 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애터미가 저한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랑 그냥 전혀 다른 세상 사람이 얘기. 나 같은 사람은
하면 안 되는 거. 그리고 사실 엄마가 하는 것도 말리고 싶었지만 말리지 않았던 이유는 너무 행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모습이 보기 좋아서 말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망할 줄 알았어요, 사실은. 엄마가 애터미 하는 거 너무 싫었어. 애터미 얘기하는 것도 너무 싫고, 우리 집에 왔는데 내 친구가 놀러 와 있어. 그럼 걔한테도 계속 애터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카톡으로 자꾸 내 친구들한테 신제품 정보를 보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창피하고. 그렇게 3년이 지났는데 제가 엄마한테 그래서 1억을 벌어도 나는 애터미를 안 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지긋지긋하다고. 그리고 나는 내 삶이 너무너무 만족스러우니까 제발 애터미 얘기 좀 그만하라고.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도 너한테 애터미 하라고 말한 적 없대요. 아니, 말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말씀하셨냐면, 회장님 강의를 들어봐라, 이성현 박사님 강의를 들어봐라, 그리고 장인순 박사님 책 주고 가고 시크릿 책 주고 가고. 그게 저한테는 어떻게 들려요? 애터미 해라, 애터미 해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저한테 막 욕을 하면서, 본인이 욕한 걸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정말 병신 같은 년 막 이렇게 욕을 했어요. 막 욕을 하면서 얼마나 멍청하면은, 저한테 진짜 막 욕을 하면서 얼마나 멍청하면은 애터미도 못 알아보냐고. 저한테. 나 학교 선생인데. 저 고등학교 선생이었거든요. 내가 볼 때는 진짜 미친 거죠, 엄마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몰라서 그렇지 세상에 애터미만한 직업이 없대. 우리 신랑이 대학병원에 있었고 제가 고등학교 수학생이었는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는 애터미를 하라고 느껴지죠. 제 느낌에는 그렇게 들리는데 자기는 아니래요. 너한테 애터미 하는 거 아니래. 근데 네가 애터미의 가치를 몰라보는 건 멍청한 거라고 막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어떤 일을 하든, 학교 선생해도 좋고 뭘 해도 좋은데 회장님 강의는 들어야 된다. 그게 너를 성공으로 안내해 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때는.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엄마가 대학을 안 나와서 그래. 대학교 때 그런 거 다 배워. 배우긴 뭘 배워요. 근데 그때 들어보지도 않고 대학교 때 그런 거 다 배운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마 저 때문에 상처 되게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제가 진짜 몹쓸 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엄마도 저한테 몹쓸 말 많이 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갑상선 저하증 판정을 받고, 아니 임신하기 전에 애 갖기 힘들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누가 생각나요? 시어머니한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 울면서. 그러면 보통 은혜야 왜 그러니 막 이래야 되는데, 엄마가 정말 싸늘하게 엄마가 해모임 먹으라고 했지. 너 해모임 안 먹어서 그런 거야. 정말 싸늘하게. 그러니까 너 너무 상처가 확 되는 거예요. 위로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제가 다행히 임신이 돼서 이제 임신해가지고 애 낳을 때가 다 됐었는데, 그때 8개월 차였어요. 양수가 터진 거야. 8개월 반밖에 안 됐는데, 조산이죠. 그래서 다행히 집 앞에 이제 저희 신랑 병원이 집 앞이어가지고 신랑 병원에 갔는데 애를 낳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입원을 했는데, 우리 신랑이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해줬죠. 저를 바꿔줬어요. 은혜야 혼자 애 낳을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손주에 첫 손주. 네, 그래서 너무 갑자기 이 아줌마가 미쳤나, 너무 당황스러운 거여서 내가 왜 못 와? 이러니까 엄마 못 간대요. 목요일이었어. 석세스도 아니었어. 목요일이 무슨 날이에요? 원데이. 그러니까 근데 저한테 뭐 원데이 세미나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못 간대,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그때는 왜 못 오는지 모르고 그냥 서운해서 정말 막 울면서 애 낳으러 갔거든요. 근데 새벽에 오시긴 오셨어요. 세종시 왔다가 집에 갔는데 도저히 잠이 안 오더래요. 잠이 안 오겠죠. 첫 손주인데 딸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새벽에 차를 끌고 서울로 오신 거예요, 대구에서. 그런데 2시간 만에 또 가셨어요. 계속 소리 지르면서 전화를 받더라고. 제가 2012년 3월 30일 날 애를 낳았거든요. 저희 엄마가 2012년 3월 하반기에 국장 가셨어요. 그런데 돈이 점점 되는 것 같긴 했어요. 정확히 엄마가 얼마를 버는지는 몰랐는데 돈이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3년 동안 애터미 얘기를 그렇게 못이박히게 해도 알아볼 생각도 안 했던 제가, 제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니까 처음으로 그 말이 귀에 꽂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게 내가 왜 한 번도 안 알아봤을까? 엄마가 저한테 해보라고 말한 적은 없거든요. 그냥 알아보라고 했을 뿐인데 내가 왜 이렇게 승질을 냈지? 그냥 알아보고 안 하면 되잖아. 3년 만에 그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 1월 달에 원데이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원데이 세미나를 가서 딱 느꼈던 게, 정말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구나. 애텀이라는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성현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정의를 처음으로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그냥 나쁜 거, 피해 주는 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남의 피 빨아먹는 거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부정적으로. 그런데 그날 이성현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도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 오면서 네트워크 마케팅 책 2권을 사서 봤습니다. 제품도 제가 꾸준히 쓸 수 있고 보상 플랜도 마음에 들었던 게 바로 애텀이었습니다. 처음에 꽂힌 건 딱 하나였어요.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고 시간만 투자하면 되겠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세미나에 가가지고 애터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미나에 가서 제대로 알아보니까 저는 한 번에 알아들었어요. 왜 한 번에 알아들었냐면 애터미 너무 지긋지긋했는데 3년간 제가 애터미 물건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썼어요. 애터미 너무 싫은데 애터미 제품은 썼어. 왜 그랬을까요? 좋고 싸서. 애터미 화장품보다 더 좋고 더 싼 게 없었고요. 애터미 화장품을 쓰다가 다른 걸 쓰면 얼굴에 막 트러블이 나. 애터미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 피부가 변했고 치약 지수를 바꾸면서 잇몸에서 피가 나던 게 없어졌어요. 저희 신랑도 애터미 거 아니면 안 써. 우리 시어머니도 애터미 거 아니면 안 써. 근데 나는 판 적이 없는데. 그런 경험을 3년 동안 갖고 있다 보니까 강의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맞네? 그동안 나 애터미 안 좋아했는데도 애터미 물건 썼었는데 애터미를 안 좋아했던 건 제품을 싫어했던 게 아니라 엄마가 사업하는 게 싫었어요. 그런데 제품은 좋아했었는데 내가 3년간 꾸준히 애터미 제품을 썼다는 건 아무도 나한테 사란 소리 안 했는데 엄마가 쓰라고 강요도 안 했어요. 딱 던져놓고 쓰고 싶으면 쓰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근데 써보고 나서 다른 걸 써요 못 써요? 못 쓰는 걸 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람들한테 제품 써보게만 하면 이 일은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애터미를 알아보면서 VOD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그 VOD에 제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VOD가 하나 있었습니다. 임명구 총장님 강의였는데 오토 판매사 자격증이라는 걸 소개해 준대요. 그러면서 의사, 변호사, 교사 자격증보다 훨씬 좋은 자격증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교사 자격증이 있잖아요. 뭐 내 교사 자격증보다 더 좋다고? 이러면서 그 강의를 들어봤는데 들어보니까 어땠을까요? 좋은 것 같으니까 제가 애터미를 선택했겠죠.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들께 그 오토 판매사 자격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오토 판매사의 혜택과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토 판매사 혜택은요, 연금성 소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상속이 되고, 이 연금성 소득이 꾸준하게 수당으로 증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무원을 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저 연금성 소득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하려면요, 자격 조건이 필요해요. 일단 9급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해도요, 고졸 이상이어야 돼요. 7급 공무원 시험을 보려면 전문대 졸업 이상이어야 되고요. 임용고시 시험을 보려면 4년제를 나와야 돼요. 그런 자격 요건이 있는데 오토 판매 자격증은 아무 자격 요건 없이도 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되더라도 200, 300 이상의 연금을 받으려면 30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격증도 따려면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공무원 자격증을 따야 되겠죠. 그럼 오토 판매 자격증도 공부를 해야 되나? 능력이 있어야 되나?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거예요. 만약에 능력도 필요 없고 외모도 보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누구나 시간 투자해서 도전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200만 원 이상의 연금성 소득을 가져갈 수 있다면 괜찮은 것 같으세요? 네. 그런 자격증이 바로 오토 판매사 자격증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공무원 자격증을 딴다고 해도 연금이 나온다고 해도 그 연금이 자식에게 상속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런데 이 오토 판매사 자격증을 획득하고 나면은요, 이 자격증이 3대까지 상속이 됩니다. 그리고 200만 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00만 원에서 계속 증가해서 5천만 원까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현재 1,500만 원의 연금성 소득을 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당장 죽어도 제 아들에게 이게 상속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편하겠죠. 그 다음 오토 판매사의 가치를 보면은요, 20억의 은행 이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에 200만 원 오토 판매사 자격증을 획득하게 되면은요, 최초 연금성 소득이 200만 원이 확보가 되거든요. 그런데 200만 원의 연금성 소득을 받으려면은요, 통장에 20억 정도를 넣어놔야 돼요. 그럼 내가 오토 판매사 자격증을 획득하는 순간 내 통장에는 얼마가 있다? 20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연금. 자, 국민연금 많이 부으시죠? 제가 얼마 전에 알아봤더니 지금부터 제가 70만 원씩 국민연금을 30년을 부으면요, 65세부터
80만 원씩 나와요. 한 달에. 그런데 내가 죽으면 땡. 더 이상 안 나와요. 상속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한 달에 70만 원 연금을 붓는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70만 원씩 연금 부어서 200만 원씩 나오는 것도 아니고 80만 원씩 나와요.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국민연금 빵빵하게 못 부으시죠?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찾아보니까 현재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아가시는 분이 한 달에 170만 원 정도 받아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17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달 100만 원 이상의 많은 연금을 부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의 오토 판매사의 자격증을 획득하게 되면은 200만 원의 연금성 소득이 나오는데, 그럼 그 과정이 어떨지, 만약에 내가 돈을 매달 투자할 필요도 없고 내가 공부해서 뭔가 자격증을 딸 필요도 없고 그냥 나의 노력과 시간만 투자해서 짧으면 1년에서 2년, 길면 5년 안에 한 달에 200만 원씩 연금성 소득을 만들 수 있다면 구미가 당기시나요? 저는 엄청 구미가 당겼어요.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 해가지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고요. 정말 인생을 바꾸고 싶었는데 내가 과연 지금처럼 살아서 우리 아들 집 한 채는 장만해 줄 수 있을까? 결론은 없는 거였어요.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뭔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도구를 찾아보자. 근데 찾다 못 찾아서 대구로 이사 가자가 제 답이었는데, 그 도구를 바로 애터미에서 저는 찾은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저랑 저희 신랑이랑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대구로 이사 가가지고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대구에서 애터미 사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스폰서가 계시는 대구로 이사 가서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어떤 과정으로 오토판매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판매사 자격증이 일단 1일에서 15일까지, 16일에서 말일까지 나의 좌측 그룹과 우측 그룹에서 250만 PB, 250만 PB가 발생을 하면은요, 후원수당과 직급수당 합해서 약 100만 원, 보름에, 그래서 전후반기로 다 달성이 되면, 오토로 판매사가 달성이 되는 거니까 전후반기로 이 조건이 계속 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이라는 200만 원이라는 수입을 가져가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250만 PB 이상의 포인트가 뜬다면 수입은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200만 원이 끝이 아니라 연금성 소득인데 200에서 300, 400, 500, 600 이렇게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네. 내가 회원을 소개하면 이 사람들이 쓰는 모든 포인트가 나한테 누적이 된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소개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소개해도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온대. 그럼 이거 돼요, 안 돼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무조건 되는 일이야. 내가 그동안 왜 이걸 몰랐을까? 그러면서 바로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 몇 년 만에 알아들었어요? 3년 만에 알아들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가족, 자녀분들, 부모님들, 친구분들 못 알아듣는 분들 많죠? 그 속상할 필요 없어요. 못 알아들으면 누구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이 불쌍하니까 속상한 거지,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상처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확신을 갖고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일은 포기하지만 않으면 성공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으면 자꾸 포기하고 싶어져.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 진짜 안 되는 거 아닐까? 그럼 안 돼요. 근데 다른 사람 다 안 돼도 나는 성공할 거야. 제가 아까 여쭤봤죠. 10억 갖고 싶으시냐고. 10억이 내 거 될 것 같으냐고. 그게 내게 될 것 같은 분은 내게 되는 거야. 근데 아이고, 저 사람들이니까 되는 거지, 내가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겠어요? 안 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된다라는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들, 제가 또라이 소리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미치면 미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미치지 못하면 미치지 못한다라고 해요. 불광불급. 그리고 애터미는 능력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이성현 박사님 강의에도 여러 번 나왔는데 열정과 끈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이 열정과 끈기가 뭐죠? 그릿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노력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정 가득하고 죽어도 성공하려는 끈기로 모두 성공하기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